안녕하세요. 탄소중립 교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오병호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는 바로 탄소중립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뿜는 탄소를 우리 노력으로 줄이게 된 플러스 마이너스 총 순합이 제로가 되는 걸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럼 탄소가 어떤 것인가? 탄소는 여기서 주요 원소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인데 기호가 바로 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영어로는 바로 이제 카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유기물에 포함되어 있어서 인체와 동물이 생리적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를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이제 하는 그런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여기서 바로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탄소 순환입니다. 탄소가 어떻게 순환이 되느냐라고 보면 되냐면요. 처음에 화학적인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다양한 화학물을 형성을 하면서 주로 이제 유기화합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순환에 있어서 자연에서 탄소는 대기, 해양, 토양, 생물체 등에 있어서 순환을 하는데 이를 탄소 순환이라고 합니다. 즉 탄소 순환은 그냥 탄소 자체가 자기가 알아서 막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그 4대 지구 내의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대기가 있고 그리고 이 바다나 이런 거를 관장을 하는 해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제 해양 말고도 그 뒤에 토양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생물체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도식화시키면요. 대기, 생물권, 토양권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학교에서는 지권이라고 합니다. 대기권은 이제 기권이라고도 하고요. 기권, 생물권, 지권, 그리고 해양은 주로 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처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권에서 뭔가 이제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을 캡니다. 그리고 수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액화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 물론 이거는 지권에도 일부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곳에서 우리 사람들이 생물권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더 이제 에너지를 혹은 좀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권이나 수권에 있는 그런 이제 광물들이나 그런 나름의 연료들을 이제 막 뽑아냅니다. 뽑아내면은 이 지권에서도 수권에서도 이제 지권 그리고 수권에서도 뭐가 발생이 되냐면 바로 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캐는 과정, 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만들고 또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리고 또 이거를 좀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이 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또 재차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발생이 된 탄소들이 계속해서 기권에 쌓입니다. 쌓이면서 지구 전체를 아우르게 됩니다. 지구. 이것도 다 이제 대기권이고 이것도 나름의 하나의 이제 그 생활권이라고 보면요. 이 대기권에서 이 탄소가
우주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20% 내지 30% 정도만 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계속해서 돌면서 이제 이 탄소가 지구에 이제 대체적으로 70 내지 80% 정도가 지구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이 클래스, 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실에서 사람들이 계속 아니면 친구들이 계속해서 만약에 20명 정도가 있으면 딱 적당한 그런 이제 교실에 20명이 아니라 점점 나갔다가 들어오는 학생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수가 이제 20명, 30명, 40명, 50명 이렇게 쭉쭉쭉 증가하게 되면은 그 교실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뜨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탄소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20% 내지 30%는 빠져나가고 나머지 70 내지 80%는 다시 들어와서 지구를 더욱더 뜨겁게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많이 있을수록 한 장소에서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과 같이 지구도 똑같이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탄소라는 것 자체가 우리 그 생물권을 위해서는 생물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존재이긴 합니다. 사실 탄소가 우리가 먹기 위한 걸 곡식이라든가 혹은 동물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키우는 채소나 과일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탄소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탄소가 탄소 이제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이 배출하는 그런 탄소의 합이 제로라는 것이지 지구 전체의 모든 탄소를 100% 다 제로로 만들 수도 없거니와 100% 제로가 된다면 이 지구는 완벽하게 빙하기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탄소가 너무나 많게 되면은 지구가 뜨거워져서 지구가 더 이상 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기후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탄소가 너무나 많아져서 뜨거워지게 된다면 그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공멸하게 됩니다. 공멸. 함께 멸한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는 지구가 멸망하는 것보다 사람이 멸망하는 게 더 빠를 것이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그런 이제 영향력으로 인해서 지구가 점점 아파지는 그런 현실은 최대한 이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강의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는 중요합니다.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지구온난화 현상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 그 탄소 중립 교육 지도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파리 협정입니다. 이거는 2015년 그리고 유엔에서 주최하는 COP라는 회의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기후변화가 우리 지구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 그리고 농업, 식량, 에너지, 생산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제 세계에서 모인 그런 이제 곳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을 했고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여기서 21차라고 하는 거는 COP 2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COP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COP에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만약에 주변에서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COP 뒤에 XX가 붙는다 라고 본다면 이번 해에는 이제 제 몇 차 COP가 열리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상승 2도씨 이하 유지가 가능한 상태에서 1.5도씨까지 제한을 하고 국가적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NDC라고 해서 설정을 하고 또한 아리백을 통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니셔티브를 통한
감축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즉 RE100이라고 하는 거는 RE100이라고 하는 거는 리뉴어블 에너지 100%입니다. 이게 바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100% 생산한 그런 것들로 인한 이제 에너지만 사용해야 된다. 즉 석탄이나 석유나 그런 이제 천연가스 등으로 한 그런 것들이 아닌 순수하게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이나 아니면 기력이나 아니면은 지열이나 아니면 태양열이나 수력이나 혹은 수소 발전 등으로 통한 수많은 것들을 통한 그런 이제 재생에너지 100%로 해서 발전한 그런 에너지 원들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지원 같은 경우는 주로 GCF가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협력 강화도 있고요. 투명성과 보고로 해서 5년마다 기여도를 검토해야 된다. 이게 의무화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보고서를 그 기관에서 합니다. IPCC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합니다. 이것도 UN 산하에 있는데 어떤 기구냐? 바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우리가 얼마 정도 망쳤는지를 혹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그 기후 변화라든가 혹은 탄소 중립에 관련된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관련된 이제 과학자들과 또는 생물학자들이나 기후 관련된 전문가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한데 어우러져서 같이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5차 보고서가 나와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6차 보고서의 1차 초안 그리고 번역본 같은 것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5차 보고서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저기서 말했던 1.5도씨 내지 2도씨까지의 그런 온도 상승을 막자라는 취지에서 나왔던 거고요. 5차 보고서에선. 그리고 2023년 6차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2.0 혹은 1.5도씨를 초월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응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적응.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보고 함께 이제 의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입니다. 중립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가 있고 기어가 있으면 기어 중립하면 N이죠. N. 근데 이 N인데 이 N이라는 것 자체가 하여튼 중간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가운데에 있는 거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 배출량 제로를 탄소 중립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를 하거나 상쇄하는 활동을 통해서 대기 중인 순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상태가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만큼 자연이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흡수하거나 제거를 해서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가 그 탄소 배출에 대한 상쇄 방법입니다.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숲을 조성을 하거나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산호초를 포함한 해양 생태계 복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숲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린 카본이랍니다. 그린 카본. 그리고 블루 카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육지 생태계에 대한 이제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고, 블루 카본은 해양이나 혹은 강이나 이제 호수 등 물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관장을 하는 게 바로 블루 카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산호초나 아니면 이제 수생물, 보건 같은 경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블루 카본에서 더 중요시 여기는 개념은 당연히 바다인데요. 바다 같은 경우가 이 블루 카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 그리고 강이나 바다는 다 합쳐서도 1 내지 3% 정도. 여기에는 강이나 호수, 지하수 등을 포함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부분은 97%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다를 통해서 블루 카본을 가기 때문에 이제 산호초나 수생물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복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탄소를 갖다가 흡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한 이거 외에도 우리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탄소 포집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CCS 그리고 CCU, 이거 두 가지를 합친 CCUS가 있는데, CCS에서 S는 저장입니다. 그래서 CCS 같은 경우는 탄소를 저장하는 기술이고, CCU 같은 경우 유틸리티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탄소를 저장하고 활용을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바로 CCUS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마트팜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탄소를 흡수를 한 거를 가지고 다른 어떤 이제 A라는 작물에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B라는 작물로 보냈을 때 이제 수확할 수 있는 수확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지기 전, 즉 거기서 모아놓은 그런 탄소들을 보내기 전, 그리고 보낸 이후에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수확량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기술들을 차용을 하겠죠. 스마트팜도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그 나름의 철강이라든가 또는 다른 금속적인 것들도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CCS를 최대한 포집을 해놨다, 즉 탄소를 포집을 해놨다가 이제 다른 이제 금속이라든가 특수한 이제 처리를 할 때 그 포집해 놓았던 이제 그런 온실가스를 다시 이제 보내주는 역할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곳에서 추가로 그 기체를 사올 필요 없이 그 기체를 가지고, 이미 기존에 모아놨던 그 기체를 가지고 다른 이제 철강이라든가 다른 금속에다가 재련을 할 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혹은 더욱더 친환경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목표에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 기업,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개인 차원으로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재활용 및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기업 차원에서는 탄소 배출을 위한 기술 개발,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및 소비 방법 도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탄소 중립 정책을 시행을 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대 및 보급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과 그 법이 제대로 이제 동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근데 이 법이나 예산도 전 국민이 이해도가 맞물려야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해를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탄소 중립 교육 지도사들이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탄소 중립 교육 지도사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제대로 이제 된 강의를 통해서 혹은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켜야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나아갔을 때, 그런 이해도가 맞물렸을 때 그런 법과 예산이 더더욱 탄소 중립에 집중될 것이라고 굳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필요성은 첫 번째는 기후변화의 대응입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탄소 중립 같은 경우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고 자원도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와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통해서 지구 자원 낭비를 줄이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달성했을 때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있는데요. 이 에너지 효율성은 당연히 이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에 있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거나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하고 최적화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고효율 가전제품이나 LED 조명 등을 통해서 사용을 하면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고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도 효율적인 생산 공정을 도입을 해서 에너지 절약형 장비를 사용하거나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바로 BEMS가 있고 FEMS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태양광이나 풍력이 주로 된 자연물에 빗댄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효율적인 거는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최대한 덜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에 좀 불필요하게 쓰이는 거를 줄이는 그런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효율 부분에 있어서는 BEMS 같은 경우는 바로 빌딩, 즉 이제 건물 관련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이제 FEMS 같은 경우는 팩토리, 즉 이제 공장이라든가 또는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탄소 포집이나 저장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CCS, 여기에서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은 바로 CCS인데요. S가 바로 저장이죠. 그래서 이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도록 포집하는 겁니다. 모아주면서 이런 저장하는 기술이 발전을 하고 이를 통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경우는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CO2를 포집을 하거나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저장 기술이 안전하게 지하나 다른 장소로 이제 저장이 되면서 영구적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대규모 산업이나 중요한 역할도 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뭔가 이제 좋지 않은 CO2를 배출을 하면은 그것들을 어떤 기술을 통해서 최대한 포집을 한 다음에 땅 깊숙한 용기나 이런 데다가 저장하는 그런 기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CCS다. 또한 이제 이런 공장이나 기업이 혹은 이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소비를 계속해서 녹색 소비를 해 주어야만 그에 따른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 우리 고객들이 그런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선택을 하고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과 친환경 생산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사용을 하거나 친환경적인 재료를 선택해서 생산을 하면서 소비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구매하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적인 물류와 생산 공정을 도입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나 대형 마트를 가보면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일회용, 성용보다는 좀 다회용으로 해서 오염물질을 혹은 이제 한번 버려지는 그런 이제 일회용성 그런 포장재를 최대한 이제 적게 쓰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도 뭔가 소비자들이 그런 소비 이제 그런 형태에 따라서 이런 노력들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정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탄소의 개념입니다. 탄소는 C,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CO2, 그리고 탄소는 필요하기는 하나 과다하게 배출이 되면은 지구 온난화로 지구도 아프고 우리 사람들도 아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혈액이라든가 또는 이제 혈관이 그런 이제 질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배출된 그런 이제 탄소를 우리의 노력으로 이제 상쇄나 포집 등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총합이 순 배출량 제로를 만드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탄소 중립의 실현 방법은 우리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데 녹색 소비를 통해서 좀 더 수많은 그런 이제 환경적인 요구를 할 때 기업이나 정부는 이에 따라서 기업은 기술이나 그런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고 정부는 법과 정책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을 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